54세 만년 차장 박준호. 29년 동안 개처럼 일했는데도 차장 딱지 하나 못된 남자. 그런 그가 오늘 처음 본 여자 상사에게 전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박 차장님,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단 이틀 만에 그는 회사 전체 게시판 1위 변태 차장이 됐습니다. CCTV 한 장면 때문에. 아들은 아빠 성추행범이야? 카톡 보내고 고3 딸은 집에 오자마자 방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 3시에 발견한 영상이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여자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박고하는 영상, 지하철 9호선 안에서 몸 떨던 영상, 강남 클럽 화장실에서 당하는 영상. 그 주인공이 바로 윤세아 본부장 본인입니다. 그날 밤 그는 강남 모텔 707호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제발 지워주세요. 오늘 밤 10시까지 오세요. 안 오면 회사에 뿌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간 뒤 그 모텔 방 안에서 41세 엘리트 여상사가 무릎 꿇고 울면서 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건가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9년 차 차장의 지옥이 시작되다.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천장에 붙은 곰팡이 얼룩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박준호, 올해 54살. 잠옷바람으로 일어나 창문을 열자 가을비 냄새가 스며듭니다. 거울 속 남자는 머리가 반백이고 눈밑이 퉁퉁 부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군요. 혼잣말을 뱉으며 넥타이를 맵니다. 넥타이 매는 손이 떨립니다. 오늘부터 새 부장이 온다고 했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고3 딸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고 대학생 아들 민재는 이어폰 꽂은 채 냉장고만 뒤집니다. 아빠, 생활비 이달 것도 오늘 넣어주세요. 물가 올랐어요. 민재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120만 원을 보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그 생각만 20번째쯤 되풉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준호는 늘 그렇듯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29년째 같은 시간, 같은 노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을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 김대리가 속삭입니다. 차장님, 오늘 새로 오시는 분 여자래요. 그것도 낙하산.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낙하산이든 뭐든 나 같은 만년 차장은 어차피 그대로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전 직원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구매총괄 최병만 상무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매본부를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검정 샤넬 투피스의 단발머리. 윤세아 본부장. 41살. 첫인상은 칼날 같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원들을 훑어보는데 그 시선이 준호에게 딱 멈춥니다. 그 3초가 준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소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갈 때 김대리가 다시 속삭입니다. 차장님, 저 사람 서울대, 미국 MBA, 외국계 12년. 근데 낙하산이라던데.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박준호 차장님, 본부장실로 오세요. 윤세아의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첫날부터 왜 나를. 복도를 걸으며 손에 땀이 납니다. 본부장실 문을 열자
윤세아는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합니다. 준호는 땀을 흘리며 서 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든 윤세아가 입을 엽니다. 박준호 차장님, 올해 54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입사 29년 차에 아직 차장이시네요. 준호는 숨이 막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윤세아가 피식 웃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으신 거겠죠. 서류 보니까 지난 6년간 실적이 똑같아요. 정체, 아니, 태보죠.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던 그 6년 병원비 때문에 야근까지 하며 뛴 그 시간들을 이 여자는 한마디로 퇴보로 만듭니다. 앞으로 제 밑에서 일하시려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눈이 퀭했습니다. 윤세아가 자료를 넘기다 준호의 보고서를 툭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초등학생도 이거보단 잘 쓰겠어요.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윤세아가 준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박 차장님, 커피 한 잔 타오세요. 설탕 없이.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입꼬리를 올립니다. 혹시 노안이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회의실이 터집니다. 웃음소리가 준호의 귀를 찌릅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준호는 창밖만 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당해야 하나? 그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의 29년 회사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뒤바뀜의 시작이 바로 저 차가운 눈매의 여자라는 것도. 집에 와서 소주를 까는데 손이 떨립니다. 윤세아, 너 따위한테 당하고만 살진 않을 거야. 준호는 이를 갈며 혼잣말을 뱉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54년 동안 쌓인 분노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섭니다. 어제 윤세아 본부장에게 당한 모욕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예민했나? 그는 고개를 흔들며 회사로 향합니다. 책상에 앉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모니터 위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붉은 펜으로 크게 쓰여 있습니다. 변태는 꺼져라. 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다들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포스트잇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키보드 밑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윤세아 본부장이 들어오자마자 준호를 똑바로 봅니다. 박 차장님, 어제 자료 다시 올리셨죠? 네, 새벽에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됐고요.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준호가 밥을 받으려고 하자 옆에 있던 여직원들이 접시를 들고 자리를 피합니다. 저기 같이 먹어도 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야근 준비로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윤세아 본부장이 혼자 들어옵니다. 박 차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자료 복사 중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프린터 옆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박준호 차장 퇴직 유도 계획. 제목을 보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멈춥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업무 미스 유도, 동료 앞 망신, 심리 압박 잦은 퇴사 유도. 준호는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그 순간 윤세아가 다가옵니다. 그거 제 서류인데 왜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준호는 황급히 주우려고 몸을 숙입니다. 그런데 발이 전선에 걸려 중심을 잃습니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손이 윤세아의 가슴을 스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바닥이 가슴을 꽉 잡은 채 넘어집니다. 아! 윤세아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립니다. 준호는 놀라서 얼른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 지금 제 가슴을 만졌잖아요. 정말 넘어지다가. 이 변태. 복사실 밖으로 직원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찍기까지 합니다. 그날 오후 회사 게시판과 단체방이 터집니다. 제목 구매본부 변태 차장 사건. CCTV 영상이 돌아다닙니다. 준호가 윤세아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실제로는 넘어지면서 손이 닿은 건데 영상만 보면 확실히 성추행으로 보입니다. 인사팀 긴급 통보. 박준호 차장, 성희롱 관련 경고장 발부. 추가 사건 시 징계위원회 회부. 준호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봅니다. 전화가 옵니다. 아들 민재입니다.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이야? 카톡에 영상 돌고 있어. 아빠가 여자 부장 성추행했다고. 민재야, 그건 오해야. 학교 친구들이 다 봤대. 나 진짜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집니다. 집에 오니 딸 수진이도 방문을 잠급니다. 준호는 현관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냅니다. 한 병을 단숨에 비웁니다. 베란다로 나가 32층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립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면.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흔듭니다. 아직 애들이 있는데. 준호는 소주병을 쥔 채 울음을 삼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직원들이 준호를 보자마자 내립니다. 다음 거 타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남직원들도 수군거립니다. 애들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준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푸석합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윤세아 본부장이 준호를 다시 부릅니다. 박 차장님, 희망퇴직 신청서 작성하실 준비 되셨죠? 아직 고민 중입니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기 남아 계시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서류 제가 봤습니다. 퇴직 유도 계획이요. 윤세아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건 그냥 업무 자료고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퇴근길 준호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세아 이름을 검색합니다. 인스타는 비공개, 뉴스 기사만 몇 개 뜹니다. 완벽한 엘리트, 낙하산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행보.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준호의 눈빛이 변합니다. 29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남자의 분노가 이제 막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윤세아. 그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무겁고 단단합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구로동 아파트 거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박준호는 소주 4병을 비운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퀭하고 손은 계속 떨립니다.
모니터엔 윤세아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수백 개가 떠 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미국 MBA, 외국계 기업 12년.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리지? 그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합니다. 29년 동안 쌓아둔 인맥 하나쯤은 있겠지 싶어서입니다. IT팀에 있던 후배 한 명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미안한데 윤세아 본부장 이메일 좀 볼 수 있을까? 30분 뒤 압축 파일이 하나 날아옵니다. 형, 이건 진짜 불법이야. 딱 하루만 보고 지워. 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일을 여니 수천 통의 메일이 쏟아집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지만 가끔 이상한 제목이 눈에 띕니다. 토요일 밤 11시 그곳에서 봐요. 이번엔 조금 더 조심해야겠네요. 보낸 사람은 암호화된 주소입니다. 준호는 밤새 메일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걸 발견합니다. 윤세아 개인 계좌로 매달 2,500만 원씩 들어오는 내역입니다. 송금인은 시크럿-S 플랫폼이라는 이름뿐입니다. 준호는 그 이름을 검색합니다. 성인 콘텐츠 사이트,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신용카드 인증까지 하고 들어가니 온갖 영상이 쏟아집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S녀라고 쳤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떠 있습니다. 검은 마스크에 빨간 란제리, 목에 점 3개.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세아 목에도 똑같은 점 3개가 있습니다. 그는 영상 하나를 클릭합니다. 제목 회사 옥상에서 느끼는 밤. 화면이 켜지자마자 익숙한 건물이 나옵니다. 한성중공업 본사 옥상입니다. 여자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목소리와 체형이 완전히 윤세아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속삭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들킬까봐 너무 떨려요. 준호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차가운 본부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준호는 밤새 영상을 봤습니다.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원격 장난감으로 떠는 모습, 강남 클럽 화장실에서 낯선 남자들과 하는 장면, 심지어 회사 비상계단에서 혼자 몸을 비트는 장면까지. 조회수는 수십만, 구독자는 6만 명이 넘습니다.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S녀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회사 다니는 사람 맞죠? 목소리 들으면 매일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같아요. 준호는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윤세아라고? 준호는 눈이 충혈된 채로 샤워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처음으로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이걸로 너도 끝이야. 그는 USB 하나를 꺼냅니다. 영상 중 얼굴이 살짝 드러난 장면을 캡처하고 계좌 내역도 저장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합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준호를 피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늘은 다릅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차분히 커피를 마십니다. 내선 전화가 옵니다. 박 차장님, 본부장실로 오세요. 윤세아의 목소리입니다. 준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납니다.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어깨를 펴니다. 본부장실 문을 열자 윤세아는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아직입니다. 그럼 오늘 안에 올리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이유 없잖아요.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갑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옥상 영상 잘 봤습니다. 윤세아의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목에 점 3개, 왼쪽 허벅지에 작은 별 문신 다 확인했습니다. 윤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준호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회사에 퍼뜨릴까요? 아니면 우리 둘이 조용히 해결할까요? 윤세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54년 동안 쌓인 분노가 가득합니다. 문 밖으로 나오며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세아. 그는 모릅니다. 이 USB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뒤바뀜이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박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칼을 쥐었습니다. 그 칼이 과연 누구를 베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707호에서 시작된 우리 둘의 새벽. 강남 역삼동 모텔 707호. 박준호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USB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넥타이를 풀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발걸음은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검은 마스크에 후드티를 푹 눌러 쓴 여자가 들어옵니다. 윤세아입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돈? 자리?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쉽니다. 돈도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윤세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죠?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만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저였는지. 윤세아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마스크를 벗습니다. 화장이 거의 지워진 얼굴,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가웠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상무님이 제게 조카를 그 자리에 앉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분을 골랐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제일 약해 보였죠? 네, 그렇게 보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윤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지웠습니다. USB도 지금 드릴게요. 그는 USB를 그녀 손에 쥐어줍니다. 윤세아가 놀라서 올려다봅니다. 왜요? 저도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윤세아는 USB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 윤세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실 그 영상 때문에 늘 무서웠어요. 언젠가 들킬까봐. 준호는 조용히 듣습니다. 완벽해야만 했거든요. 부모님 기대, 회사 기대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제가 아닌 제가 되고 싶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29년 동안 참고만 살았습니다. 아내 떠난 뒤로는 더 그랬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윤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박 차장님, 아니, 준호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제가 도울게요. 제가 잘못한 거 다 바로잡겠습니다.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본부장님이 타주시는 걸로 할까요? 윤세아도 따라 웃습니다. 네, 설탕 없이 진하게 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윤세아 본부장이 아침 조회에서 먼저 입을 엽니다. 어제까지 박준호 차장님께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CCTV 전체 영상을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히 사고였습니다. 제가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준호는 놀라서 본부장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점심시간 윤세아가 직접 커피를 들고 옵니다. 준호 씨, 이거 타봤는데 맛있게 됐을까요? 준호는 웃으며 받아듭니다. 네, 딱 좋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입을 떡 벌립니다. 오후 회의에서 윤세아가 준호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준호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게 하죠.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퇴근길 윤세아가 준호를 조용히 부릅니다. 준호 씨, 잠깐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사고 싶은데.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습니다. 윤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료로서요. 준호는 따뜻하게 웃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냥 세아이 씨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요. 알겠습니다, 세아 씨. 그날 밤 준호는 집에 와서 처음으로 밝게 웃습니다. 아들 민재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냥 내일이 조금 기대돼. 준호는 창밖을 봅니다. 가을밤 하늘이 맑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이 작은 용기와 사과 하나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이 될 거라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회사에 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56세 봄 다시 피어난 인생. 2026년 4월 1일 한성중공업 본사 대강당. 박준호는 정장 단추를 매만지며 단상에 섭니다. 오늘은 승진 발령식입니다. 56세 구매본부장 겸 상무대행.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늦은 나이에 본부장 승진입니다. 강당에 모인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29년 동안 차장으로만 살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제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가장 크게 친 사람은 윤세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맞추고 살짝 웃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발령식이 끝나고 준호는 본부장실로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 구매본부장 박준호. 그는 명패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게 꿈인가?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려요. 제가 처음 타본 커피예요. 준호는 웃습니다. 이제는 제가 타드려야죠. 괜찮아요. 오늘만은 제가 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섭니다. 28층 아래로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습니다. 윤세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준호 씨,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세아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준호 씨가 용서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운 거죠. 2026년 6월 작은 예식장. 준호와 세아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회사 동료 몇 명과 가족들 뿐입니다. 민재와 수진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세아를 새엄마라고 부릅니다. 수진이가 세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아빠 많이 웃게 해주세요.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수진아. 신혼여행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닷가 펜션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호 씨, 나이 56에 신혼여행이라니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데. 세아는 준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해요. 2027년 3월 딸 희원이를 낳았습니다. 준호는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세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아는 힘없는 손으로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예쁘죠? 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집으로 돌아온 날 준호는 가족 사진을 새로 찍었습니다. 민재, 수진이, 희원이 그리고 세아. 그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2028년 여름 회사 근처 공원. 주말마다 가족이 나와서 돗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희원이는 준호 등에 엎여 까르르 웃습니다. 수진이가 세아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진짜 젊어 보이세요. 세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빠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세아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세아 씨, 네, 고마워요.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요. 세아는 준호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가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56세에 찾아온 봄. 그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와 함께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세아에게 속삭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세아가 따뜻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함께할게요. 석양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입니다. 박준호의 인생은 가장 늦은 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된 작은 용기 하나가 56세의 인생 최고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지 않은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 속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